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조각도시는 영화 조작된 도시를 리부트한 작품인데요. 그럼 조각도시의 원작, 조작된 도시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건유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으나 폭행 사건으로 대표팀에서 퇴출된 뒤 PC방을 전전하며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백수지만 게임 세계에선 팀 레주렉션을 이끄는 완벽한 리더, 건대장인 건유는 평소와 다름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분실된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휴대폰 주인 여자로부터 휴대폰을 가져다주면 사례금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건유는 모텔로가 휴대폰을 전해주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늦잠을 잔 건유는 미성년자인 휴대폰 주인을 강간하고 30번이나 칼로 찔러 살해한 범인으로 긴급 체포되죠. 건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나 모든 증거가 건유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 있었고 살해 현장인 모텔에는 건유의 지문과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죠. 국선 변호사 민천상과 아들의 결백음 있는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낙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건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급 흉악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건유는 교도소의 고인물 마덕수에게 폭행을 당하며 지옥 같은 교도소 생활을 버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여러 번 하는데요. 그러던 중 민천상과 함께 면회를 온 건유의 엄마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만나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꺼내줄 테니 어떻게든 버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건유는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우죠. 원래 운동하던 애라 맞더라도 자연스럽게 급소는 피했고 체력을 예전처럼 키워 마덕수에게 한 방 먹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민천상이 찾아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데요. 버티라고 했던 엄마가 목숨을 끊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유는 강간범 아들이 되지 않겠다고 한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탈옥을 결심합니다. 건유는 마덕수가 자신을 치기 위해 교도소에 폭동을 일으킨 순간 마덕수의 입을 칼로 찢어버리고 자기 배에 칼을 찔러 넣었어요. 동맥, 장기, 근육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가니까 깊이 찔러 넣지 않고 옆으로 살짝 찔렀죠. 건유는 병원으로 이송 중에 도주하는데요. 그동안 건유를 지켜봐왔던 교도소 간수는 그가 범죄자가 아님을 믿고 탈출하는 건유를 그냥 놔줬습니다. 산을 넘어 도망치던 건유는 한 외국인 부부의 자동차를 고쳐주고 그 차를 얻어 탔고 해외여행을 가는 외국인 부부는 20년 된 똥차를 건유에게 선물합니다. 그렇게 건유는 똥차를 타고 민천상 변호사를 찾아가 알리바이를 갖고 있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묻는데요. 하지만 민천상은 허위제보였다며 자수를 권하고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를 건유에게 건네죠. 이후 건유는 함께 게임을 했던 팀 레주렉션의 멤버 털보 형님을 만나 그녀의 은신처로 몸을 숨기는데요. 건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사람은 바로 털보 형님이었습니다. 천재 해커인 털보 형님은 건대장이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헤쳐보다가 증거가 은폐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죠.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주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검찰의 주장과 달리 건유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3분 16초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의 성행위와 칼로 피해자를 31차례 찌르고 사체를 욕실로 옮겨 완벽하게 증거를 은폐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또한 피해자의 SNS를 뒤져 사건 이틀 전 함께 클럽에서 나갔던 남성이 단 한 번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털보는 건유가 탈옥했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레주렉션 멤버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똥차도 벤츠로 만드는 용산 AS계의 전설인 용도사, 영화 특수효과팀에서 일하는 폭탄효과 전문가 데몰리션, 지방대학 건축가 교수인 여백의미,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은폐언폐 커플. 이렇게 팀 레주렉션은 억울한 대장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라는 공통된 뜻으로 건유와 함께 사건을 조작한 배우를 찾기 시작합니다. 건유 사건처럼 증거가 전시한 것처럼 놓여있거나 사건이 벌어진 지 24시간도 안 돼서 용의자가 체포되고 재판도 하기 전에 언론의 신상이 노출된 사건들 근처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건유는 트럭을 추적하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진 별장까지 따라가게 됐는데요. 사건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 딸 최혜리가 아버지의 별장에서 유명 배우 노준영을 잔인하게 살해하자 거액의 돈을 받고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깨끗이 치우고 피해자 노준영의 시신을 그의 오피스텔로 옮긴 후 룸사롱 직원의 지문과 머리카락을 놓아 연예인을 스토킹한 룸살롱녀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사건을 조작했죠.
모든 사건을 조작한 건 다들 예상하셨듯 민천상 변호사였습니다. 민천상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살인범죄를 힘없고 백없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액을 받고 있었던 건데요. 또한 권유의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민천상이 죽인 거였죠. 권유는 민천상이 줬던 엄마의 목걸이 안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하고는 흑막이 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 권유팀은 민천상의 작업자들을 다 골로 보내고 병원에 숨어있던 노준영을 죽인 진범 추예리를 수면제를 먹여 납치해 노준영 사건의 조작 현장에 룸사롱 여자 대신 진범인 회장 딸 추예리를 데려다 놓아 현장에서 체포되도록 만들죠. 또한 권유는 민천상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를 제압하고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데요. 하지만 민천상은 권유가 탈옥해 진실을 알아채고 자신을 위협하자 교도소에 있는 마덕수를 출소하게 한 뒤 팀 레주렉션을 모두 납치하도록 지시했어요. 이에 권유는 다운로드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데이터를 포기하고 털보영님을 비롯한 팀원들을 구하러 가죠. 한편 민천상은 탈옥수 권유와 그를 따르는 게임 중독자들이 노준영을 죽인 후 추예리에게 살인죄를 덮어 씌웠다며 그들을 사이코 범죄 조직이라고 뉴스에 나오게 했습니다. 이후 권유팀은 경찰과 마덕수 패거리의 추격을 따돌려 방송국으로 가고 방송국을 해킹해 전국의 생방송으로 민천상에 의해 조작된 모든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힙니다. 사실 털보영님이 민천상의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를 해킹해 다운로드를 모두 받았거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민천상은 급하게 도망치려 하지만 권유팀이 그의 차 핸들을 뽑아오는 바람에 도주에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이후 민천상은 권유가 수감되었던 1급 흉악범 교도소에 수감되고 마덕수의 새로운 타깃이 되죠. 한편 권유 사건의 진범은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며 권유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아들이었는데요. 이후 권유는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조작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즉시 방면과 피해 구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한편 마지막 장면에서 민천상의 밑에서 일했던 사무장이 조용히 도망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민천상의 범죄가 밝혀져서 어떻게 할 거냐는 고위 관리직의 물음에 사무장은 괜찮아요. 사람은 또 찾으면 되죠. 라고 답하며 사실 진짜 흑막은 민천상이 아닌 사무장이었으며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이 도시는 조작될 거라는 걸 암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